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네, 이 영상은요, 동국대학교 컴퓨터 AI 학부 신현순 교수님과 같이 제작을 하였고요. 강의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인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파트는요, 컴퓨팅과 저장소, EC2와 S3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AWS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온프레미스 이야기 했었었죠. 네, 자체 서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T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이제 회사나 학교가 그 온프레미스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를 직접 구입하고 건물 내부에 서버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식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서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확장성이라든지 유연성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인 게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네, 비용 절감, 네, 똑같이 거의 비슷하죠. 확장성과 유연성, 서비스장의 대응 능력, 그 다음에 IAM, 그 다음에 VPC,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이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AWS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안전성과, 여기엔 안 썼는데, 안전성이 있어요. 네, 안전성 부분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분산 구조로 해서 리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안전성하고 이제 유연성 확보, 그리고 확장성,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EC2랑 이제 S3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컴퓨터가 하는 일 뭐 있습니까? 네,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계산을 역할을 하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EC2고요. 저장을 하는 게 이제 S3입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EC2랑 S3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AWS의 중심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거의 이 두 가지만 이해해도 AWS 절반 이상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EC2랑 S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싶어요. 자, 우선 그러면 이 EC2와 S3,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EC2,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EC2는 계산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S3는 뭐 한다 그랬죠? 저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EC2와 S3 이 약자를 띈다고 했습니다. EC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레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해서 C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EC2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S3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E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컴퓨터 클라우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S3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 스토리지 서비스니까, 그 부분인데 어떤 저장소냐? 확장형 저장소. 네,
2에 비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랑 동일하게 이제 전원 켜고 필요한 프로그램만 써가지고 그 서버 역할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네,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하게 돼서 접속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이제 수천 대까지 버튼 하나로 다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E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뭐 일레스틱 블록 스토어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형 저장소인데요. 그냥 확장형이 아니고요. 무한 확장형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 데이터, 로그 파일 뭐 아무거나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스토어, 네, 스토어가 아니죠. 구글 클라우드,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자동 복제가 돼가지고 서버가 고장이 나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I와 데이터 분석의 핵심 원천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AI 모델이 S3의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웹사이트, 앱, AI 서비스 전부 다 컴퓨터에서 계산하고 참고해서 자료를 꺼낸다는 동일 패턴으로 네,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저도 이야기하고 있죠. 가상 컴퓨터고 무한 확장형 저장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창고 같은 역할인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EC2에서는 이제 연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놓인 사무실을 일단 비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저장하는 이제 대형 창고인 S3로 해가지고 꺼내 쓰는 구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고 S3에서 이제 자료를 꺼내요. 자료를 꺼내서 사무실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네. 자료를 꺼내서 네. 그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이 EC2라고 할게요. 네. 지금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사무실이 EC2죠. EC2에서 뭘 해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작업한 거를 저장을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창고로 가는 거죠. 네, 이 구조가 계속 루프로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블로그 예시로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서버랑 관련돼서 블로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문자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HTML 페이지 보여주는 웹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아마존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 작성 기능을 해서 두게 되죠. 그러면은 S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에다가 쓰려고 하는 이미지라든지 뭐 아니면 글이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저장하게 되죠. 네, S3에다가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부분을 전송을 해서 서버에 다시 또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EC2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S3에다가 보관하는 방향으로 둬가지고 네, 과부하에 걸리지 않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 중에 하나를 조금 예시를 좀 하나 더 들어보자면 넷플릭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파일을 S3에다가 둡니다. 네, 동영상을 S3에다가 두고 네, 콘텐츠 같은 걸 S3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EC2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아마존 웹서버에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쇼핑몰들도 아마존 웹서버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외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존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뭐, 쇼핑몰 예시를 들자면은, 뭐, 상품 사진은 이제 S3에다가 두고, 검색 추천은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EC2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넷플릭스는 동영상 전용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이 아니고, 네, 뭐 검색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애초부터 아마존 서비스가요, 스타트가 추천 서비스에서 스타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거의 최강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드려보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요, EC2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죠? 가상 컴퓨터, 그리고 또 연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전원을 켜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서버 역할을 하는 거나 뭐 아니면 뭐 분석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쓰는 기능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EC2는. 그래서 뭐 여기서 차이는 하드웨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눈앞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네, 그 점 빼고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뭐, 그 한 대로, 이제 버튼 하나로 이제 수천 대까지 만들어갖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EC2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일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의 약자로 해서, 네, 여기 C가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EC2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AWS가 빌려주는 컴퓨터 한 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네, 인터넷 속에서만 있는 가상의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 컴퓨터처럼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파일 만들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나 뭐 홈페이지를 올리거나 AI 모델 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장소만 어디다? 인터넷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요, 왜 EC2를 쓰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어요. 서버 관련돼서 온프레미스의 문제점 이야기 드렸죠. 네, 온프레미스는 서버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서버라고. 그런데 그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물리 서버 같은 경우에 설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C2는 버튼, 그냥 마우스로 클릭 몇 분만 하면은 그냥 한 대가 생성되니까, 뭐 굳이 그렇게 서버를 따로 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를 또 늘리거나 서버를 늘려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Pay as you go라고 해서 이제 종량제로 해가지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해서 비율 효율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처럼 네, 그 용량만큼만 또 낼 수가 있어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더 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EC2를 써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C2의 강점, 왜 기업들이 EC2를 쓰는가라고 해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네, 온프레미스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확장성, 네, 비용 효율, 어디서든 접속, 뭐 이런 부분이 네, 똑같죠. 네, 일반인들이나 기업들이나 네, 똑같아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절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공간적 여유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제 EC2는 AWS에서 제공하는
공동 컴퓨터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다? 인터넷에 있다. 네, 그 부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예시가 뭐 있을까 생각했을 때 도서관. 네, 지금 제가 도서관 사이트 보다가 네, 생각나는데 학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도서관 그 컴퓨터실을 이제 AWS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네, 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왔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데, 네. 우선 가상에 있는 컴퓨터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왜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할 테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당장 안 되더라도 제가 계속 예시를 계속 들 거예요. 지금 예시를 막 갖고 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또 왜 기업들이 EC2를 쓰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갑자기 라이브 커머스 관련돼가지고 트래픽이 몰렸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수 증가를 해야 될 때도 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가지고 민첩성 부분이라든지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쇼핑몰 과부하 관련돼서는 항상 이 아마존 예시가 빠지지가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쿠팡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쇼핑몰 예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네,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그 TV에 소개된 쇼핑몰이 갑자기 이제 방문자 폭증을 맞았어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서 막 좋은 상품이 팔아서 막 폭주가 된 거예요. 갑자기 1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00명, 20,000명이 몰렸다고 볼게요. 그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가 즉각 다운이 돼요. 네. 그때 이제 EC2를 이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으로 서버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도 서버는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죠?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안이라든지 규제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민첩성이나 확장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고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해가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랑 이제 온프레미스를 한꺼번에 이제 쓰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원 서버는 있어야 되니까 온프레미스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또 이제 제2의 서버로 써가지고 네,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EC2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인스턴스 가상 컴퓨터 한 대고요. vCPU 머리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컴퓨터에 다들 CPU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V가 붙였죠. V가 뭡니까? 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가상 컴퓨팅 했으니까 버추얼이 들어있는 거예요. 버추얼. 버추얼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해가지고 네, vCPU라고 이야기를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즉 가상화된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물리적 서버 한 대를 놔가지고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갖고 물리적 자원을 쪼개가지고 버추어 머신으로 해갖고 사용자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램. 네. 여러분들 다들 컴퓨터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내 컴퓨터는 16GB의 뭐 램을 갖고 있거나 8GB 거의 대부분 요즘 8GB죠. 네.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책상 크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뇌 용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 크기라고 그러니까 책상 공간이라고 둔 이유는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딱 그 부분만 보이잖아요. 네, 책상 공간만 딱 보고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거실에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게. 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는 일레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하드디스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WS에서. 네.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역할 하는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제 그 EC2가 EBS가 달려 있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해갖고 AWS를 API로 사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3란 무엇인가? AWS에서 제공하는 무한 확장형 파일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3는요, 사진, 동영상, 로그, 학습 데이터, 로그 파일 등 뭐 여러 가지의 파일을 저장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야기하는 게 용량 제한이라든지, 뭐 백업이라든지, 뭐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S3 까먹을까봐 이야기 드리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S가 3개잖아요. 그 부분을 합쳐서 S3라고 불리게 되고 무한 확장형 파일 저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저장된 대형 물류 창고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한 파일은 이제 리전 또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에이지랑 네. 그 여러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자동 복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WS는. 그래서 서버가 고장나도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EC2랑 그러면 S3랑 조합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엔 계산 플러스 저장 구조라는 거예요. 네. EC2가 아까 연산이라고 그랬죠. S3가 뭐라 그랬어요? 저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스토리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즉, 계산과 저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구조로 돌아가는 게 이제 EC2랑 S3의 조합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거의 반 이상이 이 조합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웹과 그 앱, 뭐 AI, 뭐 그런 부분이 다 돌아가려면 계산과 저장이 네, 거의 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버추얼로. 네, 그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에 있는 컴퓨터이죠. 그러니까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한 창고로서 이제 둘 수가 있어서 창고에서 자료를 꺼내서 EC2에서 작업하고 다시 계속 저장하는 구조로 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이제 AWS에서 대표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기본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AWS의 기본 생태계, 기본 구조라고도 하고, 기본 생태계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예시로 계속 보여드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블로그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EC2에서는요, 이제 HTM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댓글 그런 부분을 이제 웹서버가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갖고, 네, 진행한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기업 사례,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바와 똑같아요. 네, 다만, 네, 이 조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EC2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저장은 어디죠? 이제는 계속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저장은 S3 해서 이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S3에다가 저장을 하고, 스트리밍은 이제 EC2에다가 둘 수 있을 것 같고, 쿠팡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사진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검색 기록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S3에다 저장을 하고, EC2는 이제 추천이라든지 검색 그런 부분을 이제 EC2에서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교육 플랫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학교랑 이제 관련이 많을 텐데, 이대든 동국대든 네, 그 학생 제출 파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S3, 네, 뭐 여러분들 성적표 저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자동 채점이나 분석 서비스, 아무래도 서비스죠. 연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EC2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A, B, C로 나눠 갖고 이제 나누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EC2랑 S3는 뭐다?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하고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EC2는 뭐다? 다시 한번 계산하는 부분이고,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EC2는 클라우드 속에 컴퓨터를 칭한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S3는요, S3 같은 경우에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무한 창고로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구조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는 계산이 필요해서 EC2가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을 할 때는 S3가 필요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야 이제 서비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고 그 다음에 확장도 되고 AI도 돌아간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네, 빠르게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네,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요약은 했으니까, 네,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AWS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온프레미스고, 그 다음에 뭐였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이 하는 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산, 저장, 전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AWS에서는 계산이라든지 저장이 이제 EC2랑 S3가 이제 AWS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이라든지 저장 전부 다, 네, 200개가 넘는 서비스 중에 이제 반 이상이 전부 다, 네, 반이 뭐예요? 거의 6에서 80%. 왜냐면 저장과 계산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200개 넘는 서비스에서 거의 거진 다 이제 EC2랑 S3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EC2는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사무실처럼 네, 가상 컴퓨팅으로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비유를 해주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S3는 저장하는 스토리지로 해서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 라는 게 있는데 왜 쓴다 그랬죠? 바로 뭐 과부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서버를 쓰게 되면은 갑자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어디서 그 하드디스크랑 하드웨어를 갖고 옵니까? 네, 서버 하드웨어를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컴퓨터실 뒤에 보면은 항상 그 서버실이 있거든요. 아, 정말 큽니다. 네, 정말 많이 차지를 해요. 그 서버도.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조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조합을 갖고 모든 서비스의 기반으로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산과 저장 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꼭꼭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다들 잊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